유리 재질 표현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만드는 영상입니다. 색상이 전체적으로 채워져 있는 유리 재질이고 전면에 매장을 홍보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런 유리입니다. 일단 모델링 한 다음에 재질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장면에는 이 형태의 크기 정도의 박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박스를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디귿자 형태의 폴리곤을 잡고 컨트롤 I로 나머지는 삭제합니다. 엣지 모드에서 위에 있는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컬랩스하고 위에 있는 엣지는 익스트루드 세팅 명령으로 높이 없이 이렇게 익스트루드 해줍니다. 여기가 이렇게 둥글게 될 부분이죠. 오케이 하고 챔퍼 세팅 명령으로 둥근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이게 최종 결과이기 때문에 세그먼트를 추가해서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하고 겹쳐있는 선은 지워야겠죠. 컨트롤 키 리무브 쉘 명령으로 바깥쪽으로 10mm 정도 두께를 만든 다음에 사이드는 선택해 줄게요. 이 사이드 같은 경우는 측면을 마감하면서 생긴 그런 재질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택한 다음에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합니다. 이제 모델링이 다 완성됐기 때문에 폴리곤에서 사이드에는 셋 아이디 2번을 주고 컨트롤 I로 나머지 면에는 셋 아이디 1번을 줍니다. 아이디 1, 2번을 갖는 그런 물체가 된 거죠. 재질 편집기를 연 다음에 V-Ray 재질을 하나 추가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슬롯은 숨겨야겠죠? 프리셋에 보면 유리가 있습니다. 유리를 선택하고 적용합니다. 물체의 이름도 주고 재질의 이름도 주면 좋겠죠? 색상을 갖게끔 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는 그냥 투명한 상태예요. 재질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장면에 HDR 라이를 하나 세팅하는 게 좋습니다. HDR 라이는 V-Ray 라이트를 돔 라이트 형태로 설치한 다음에 여기 맵 부분에 HDR 라이를 추가해 줍니다. 제가 선택한 HDR 라이는 바닥이 있는 그런 익스테리어 HDR 라이예요. 이 링크는 남겨드릴게요. 나머지는 다 기본값을 사용하고 밝기만 장면에 맞게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HDR 라이의 바닥면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HDR 라이에서는 파이나이트 돔을 체크한 다음에 프로젝션 하이트를 1800 정도 하고 반지름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HDR 라이에 맞게 값을 설정하시면 돼요. 저는 이 HDR 라이를 사용하면서 5m 정도 반지름을 설정했고 HDR 라이마다 똑바로 보이는 그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보이는 값에 따라서 설정을 하시면 돼요. 제가 HDR 라이를 바꾸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바닥면이 생깁니다. 현재 상태로 한번 렌더링 해볼게요. 이런 상태로 투명하게 렌더링 되는 걸 볼 수 있죠. 뷰를 돌려보면 HDR 라이의 바닥이 그대로 뷰에 맞게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HDR 라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받은 HDR 라이를 세팅하시면 되는데 태양이 비치고 그리고 외부에 있는 그런 HDR 라이를 세팅하셔야겠죠. 뭐 이런 전체적으로 밝고 바닥면도 밝잖아요. 태양도 있고 이런 걸로 세팅을 하시면 더 좋겠죠. 퍼스펙티브에서 이렇게 뷰를 조절한 다음에 렌더링을 한번 해볼게요. 렌더링을 하게 되면 찌그러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 값을 반지름 값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이 부분이 이렇게 펼쳐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색하지 않게 배경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HDR 라이에 맞는 반지름만 사용하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 세팅해 놓고 작업을 해볼게요. 유리 재질을 바꿔야겠죠? 색상이 있는 유리니까 그 색상을 포그 컬러에 설정해 줍니다. 이렇게 이미지하고 비슷한 느낌의 컬러를 세츄레이션이 255인 상태로 적용해 줄게요. 이 상태가 되면 완전히 꽉 차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얘를 좀 더 자연스럽게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 뎁스 값이 1c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께도 1cm였잖아요. 우리가 두께를 줄 때 그만큼 꽉 채워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더 많은 값을 주게 되면 많은 값을 줄수록 더 투명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조절하고 IOR은 조금 더 반사를 할 수 있게끔 1.6 정도로 할게요. 이제 유리 조절이 다 됐죠? 이 사이드도 줄게요. 체인지 매트리얼 맵 타입으로 현재 재질을 멀티서브 오브젝트 재질로 바꿉니다.
기존에 있던 재질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값을 오케이 하면 이렇게 연결이 된 상태로 나오고 이 재질은 적용된 상태예요. 셋 넘버를 2로 한 다음에 첫 번째 있던 유리 재질이 있으니까 얘를 복사해서 2번에 연결해 줍니다. 포그 컬러를 약간 어두운 컬러, 채도를 살짝 빼주고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뎁스도 더 진하게 표현될 수 있게끔 값을 조절한 다음에 글로스니스는 0.7 정도 만들어 줄게요. 사이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어둡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됐네요. 그 다음에 여기 글씨가 있죠. 글씨를 만들 건데 글씨가 갖는 색상을 조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V-Ray 재질을 하나 추가한 다음에 디퓨즈에 글씨 색상에 해당하는 흰색 계열로 이렇게 조절해 줍니다. 저는 밝은 그레이로 176 정도 했고 여기에 노란색을 이렇게 2방울 정도 떨어뜨릴게요. 오케이 한 다음에 반사는 최대값을 주고 글로스니스는 0.68 정도 줄게요. 이렇게 해서 텍스트에 해당하는 재질을 만들었으면 이 앞에 텍스트 같은 경우는 시트지를 붙이게 되는데 빛이 투과하는 그런 재질이잖아요. 그래서 빛이 투과할 수 있게끔 투사이드 재질의 프런트 매트리얼에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빛이 많이 투과하기 때문에 더 회색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트랜스루젠시 컬러를 한 60 정도 이렇게 설정해서 빛이 좀 덜 투과하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얘를 텍스트에 사용할 거예요. 그럼 텍스트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V-Ray가 버전업되면서 추가된 V-Ray 디컬을 이용해서 여기 앞면에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앞면에 딱 맞게 디컬을 만들기 위해서 오토그리드를 켠 다음에 이렇게 디컬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만들어야겠죠. 텍스트를 만들 때는 이 앞에 보이는 이 사이즈에 맞게 포토샵에서 글씨 부분은 흰색으로 배경 부분은 검정색으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비트맵에 딱 맞춰주면 훨씬 쉽게 이 물체에 맞출 수 있어요. 비트맵의 크기를 맞추는 버튼을 클릭해서 여러분이 만든 비트맵을 가져옵니다. 저는 이렇게 만들었고 오케이 하게 되면 이렇게 비율이 수정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물체를 이동시켜야겠죠. 크기는 스케일로 줄여줍니다. 앞면에 딱 맞게 조절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 부분이 전부 검정색이기 때문에 흰색 부분만 여기 투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 부분에 투영이 됩니다. 그리고 화살표가 보이는 이 방향 쪽으로 첫 번째 부딪히는 이 면에만 투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설정해 놓으시면 V-Ray 디컬은 세팅이 다 된 거예요. 이 디컬에 좀 전에 만들었던 재질을 적용합니다. 그럼 렌더링을 했을 때 앞이 하얀색으로 채워지겠죠? 마스크가 필요하죠. V-Ray 디컬에 보면 마스크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V-Ray 비트맵으로 조금 전에 사용했던 이 마스크 텍스처 얘를 가져옵니다. 그럼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만 텍스트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다 만들어졌네요. 뷰를 조절해 볼까요? 렌더링 하기 좋은 뷰로 조절한 다음에 플레인을 오토그리드를 끈 상태로 탑 뷰에 만들어줍니다. 바닥면에 딱 맞게 만들어주는 거죠. 플레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V-Ray 속성 가장 오른쪽에 있는 매트 오브젝트로 만들어줍니다. 리플렉션에서도 매트 오브젝트가 되게 하고 알파는 마이너스로 그림자를 표현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보이게 알파도 체크해줍니다. 오케이 해주면 이제 퍼스펙티브에서 렌더링 했을 때 바닥면에 그림자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HDRI에 딱 붙어있는 것 같은 물체 렌더링이 되겠죠? 글씨에 해당하는 부분이 좀 더 어둡게 그림자가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빛이 투과하고 있는 텍스트니까. 카메라 같은 경우를 만든 다음에 뒷면을 좀 더 흐리게 만든다거나 뭐 그런 것도 조절할 수 있겠죠. 이렇게 뷰를 조절하고 카메라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만든 다음에 퍼스펙티브니까 컨트롤 C로 퍼스펙티브에 맞추고 다시 C 버튼으로 이렇게 맞춰줍니다. 타겟이 이렇게 있는데 조금 전에 만들었던 사인 물체에 딱 맞게 위치를 조절해 줘야 돼요. 로컬 축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카메라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 쪽으로 타겟을 이렇게 밀어서 표면에 맞춰줍니다.
카메라 옵션을 조절해 볼게요. 카메라 같은 경우는 현재 기본 설정 값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필드 오브 뷰로 F 넘버를 1.2 정도 굉장히 밝은 상태로 만든 다음에 셔터 스피드는 좀 어둡게 만들어야겠죠. 안 그러면 탈 테니까. 이렇게 보면 이 간격이 보이죠? 이 간격이 이 안에서 뎁스 오브 필드가 표현되면서 그 안쪽에 있는 것만 깨끗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조절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필링 게이트에서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부분은 이 안쪽에 들어가게끔 해준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뎁스 오브 필드를 체크해 줍니다. 다시 한번 렌더링 해볼게요. 뒤쪽은 뿌옇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필요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레이어에서 이렇게 해서 컬러가 들어가 있는 유리 표현, 그리고 그 앞에 붙어 있는 텍스트까지 표현해 봤는데 질문해 주신 그런 표현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리 표현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여러분만의 방식을 만들어 가시면 다양한 유리 표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생기시면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도 고민해보고 좋은 생각을 강의로 만들어서 소통해보도록 할게요. 스트레스 없이 재밌게 맥스 작업하시고 다음 시간엔 더 재미있는 맥스 내용으로 만나요.